네, 이슈 속에서 돈 되는 정보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이슈 두 가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 열어볼게요. 오늘 건설주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국내외 수주 증가, PF 우려 해소까지라는 타이틀 달고 나왔는데 금리 인상 시기 보통 통상적으로 건설주에겐 쥐약일 수밖에 없는 시점이죠. 그런데 간밤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 들어갈 거다라고 좀 확인을 시켜주면서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 건설주, 대형주, 중소형주 너나 할 것 없이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레고랜드 사태도 있었고요. 부동산 거래 위축이나 뭐 여러 가지 유동성 악화로 건설주들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앞으로 상승의 트리거가 될 것인가라는 기대감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또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금리 인상 조만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비치기도 했었고요. 화물연대 파업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엿새째 29일이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는 셧다운 좀 해소시킬 거라는 방향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건설주 전반적으로 좀 재료가 살아있는 구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사님, 지금 이 시점 건설주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건설주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서도 업종 흐름을 살펴봤을 때는 가장 큰 상승을 보이고 있는 섹터가 오늘 단연 이제 건설주인데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발언이 가장 주요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 상승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그 화물연대 파업이 좀 조속히 좀 해결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건설 업종 보면은 자금 경색 또 미분양 등 해결돼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지난 28일과 30일에도 보면 교섭 두 번에 있었던 그 교섭 모두 이제 불발이 되면서 입장차를 좀 확인이 됐죠. 그래서 이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이틀 후 3일에 이제 서울과 부산에서 대규모 집회를 또 예정해 두고 있고 또 6일에는 전체 조합원이 전국 곳곳에서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고 있음을 봤을 때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좀 기대감이 생겨서 상승을 하지만 뭐 화물연대 파업도 결국엔 해결이 되겠지만 좀 조속히, 좀 신속히 해결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도 뭐 한두 개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틀 전에 11월 29일 날 제1회 한국과 사우디 주택 협력 포럼이 이제 개최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주택과 스마트 시티 MOU가 이제 체결이 됐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관련돼서도 이제 기대감이 이제 훈풍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뭐 사우디 이제 주택부 이제 장관이 또 여러 기업들 뭐 방문한 것들 봤을 때는 이쪽으로의 좀 모멘텀은 그러니까 해외 수주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로의 관심은 좀 지속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건설주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는 말씀, 해외 수주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바라봐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옥석 가리기 들어가 볼게요. 어떤 종목들이 오게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동부건설이 시가총액은 작지만 오늘 상한가 들어갔는데 뭐 수주가 뭐 한 7조 9천억, 뭐 한 7년치 뭐 수주를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뭐 동부건설을 뭐 추천하고 소개해드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섹터에서 20% 넘는 기업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 섹터에 많은 지금 뭐 돈이 좀 쏠리고 있구나. 그런 거 좀 체크하시면서 그래서 건설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동부건설의 흐름도 좀 예의주시하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연 좀 삼성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일단 GS건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MSCI 편출이 됐죠. 그래서 편출이 됐고 또 최근에 이제 공매도 비중이 컸었거든요. 근데 편출됐으니까 이제 쇼커버 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데 수치로도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GS건설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 연기금이 10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매도 비중도 체크를 해드리면 지난달 11월 1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25일까지의 공매도 비중이
무려 17.62%였는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3일 동안의 공매도 비중은요. 4.21%, 거의 한 4분의 1로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MSCI 편출됐고 또 쇼커버 나올 수 있는 공매도 비중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급이 되는 GS건설 또 관심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중기적으로는 사우디 관련 모멘텀으로 삼성물산은 계속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도 사우디 투자부 장관이 어제 삼성물산 을 이제 방문을 이제 사장과 이제 면담을 하기도 했었고요. 최근에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했을 때 2개의 MOU가 체결이 됐죠. 여러 기업과 이제 삼성물산이 함께 뭐 65억 달러 규모의 그린 수소, 암모니아 이제 공장 건설 MOU 체결 하나 있었고 별개로 삼성물산만의 MOU 체결도 있었는데 뭐 임직원 숙소 1만 가구를 짓는 프로젝트 MOU 체결도 된 것을 봤을 때는 조금 좀 올라와서 쉬고 있지만 사우디 관련돼서는 삼성물산이 좀 대표격인 시가총액 큰 기업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GS건설, 삼성물산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예, 삼성물산이 그럼 좀 더 넉넉하게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쪽이라고 말씀 주셨고요. GS건설 쇼커버링 좀 기대해 보면서 연기금이 매수를 해주고 있어서 눈길 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사님 그럼 지금 대형주 쪽으로 포커스 맞춰주셨는데 중소형주 단에서는 좀 눈길 가는 종목 있을까요? 제가 이게 기업이 이제 이름은 정확히 생각은 나진 않는데 이렇게 뭐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기업은 말고요. 예. 한 3천억에서 한 5천억 원 규모의 뭐 그 수준의 뭐 기업으로 좀 관심을 갖는 것은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화물연대 파업이 좀 신속히 좀 해결된다면은 오늘부터의 상승 조금 더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또 좀 시간이 길어지고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은 또 오늘 강하고 생각보다는 조금 흐름이 좀 약할 수도 있음을 봤을 때는 중소형보다는 좀 대형 건설주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좋습니다. 대형주 삼성물산, GS건설 챙겨보자라는 말씀 전해주셨네요. 자, 다음 이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는요. 은행주 들고 와 봤습니다. 연 8%의 유혹, 고배당 은행주 이제 들어가 볼까라는 건데요. 이제 은행주 드디어 고배당주로의 컴백이 나오는 걸까요? 지난 28일이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의 주주환원 정책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식시장 안에서의 금융주들 어느 정도 바닥 짚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워낙 2020년 말에 정부가 배당 자제 권고를 내리면서 그 이후에 금융주들은 좀 박습권에 갇혀서 좀 답답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발언이 좀 상승의 트리거가 되어줄 수 있을까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사님, 은행주 일반적으로 이 배당 시즌, 배당에 대한 매력이 커질 때면은 코스피 평균 수익률 대비 아웃퍼폼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은행주 사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은행주의 흐름이 상승 각도가 가파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완만한 상승 각도로 올라오는 기업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배당주 매력이 부각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말에는 또 코스피를 또 이제 아웃퍼폼하는 그런 이제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에도 관심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8일 금융당국의 이제 개입, 이제 최소화 발언이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 발언이 있고 나서 좀 더 좋은 모습 이어가는 그런 흐름인데요.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금융당국의 개입 최소화 발언으로 인해서 좀 배당 성향이 좀 기대감이 커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수준으로 가정을 하면은 은행주의 그 기말 배당 수익률이 5%대를 좀 전망해 볼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이겠고 또 은행주 같은 경우는 여러 금융 섹터에서도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섹터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체크해 보니까 최근에 이제 금리가 이제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돈을 많이 주는 금융사로 돈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지난 10월에 정기 예금이요.
그 9월 대비해서 무려 한 달 만에 56조 2천억 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2002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증가 폭이고요. 그래서 요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최근에 좀 흐름, 뭐 양호한 흐름을 보이곤 있긴 하지만 배당 성향을 고려해 보면은 12월 달에도 여전히 뭐 투자 그런 섹터고 뭐 종목도 찾아볼 만하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주가 상승과 이 배당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을 걸로 좀 기대도 되는 상황인데 그럼 이사님 금융주 안에서 어떤 종목 눈여겨보세요? 네, 그 제가 뭐 장중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주가를 좀 이렇게 주당 DPS로 해서 좀 계산을 좀 해봤는데 BNK 금융지주가 이제 뭐 확정된 건 아니죠. 근데 뭐 작년과 또 최소 배당 성향을 이제 추정해서 계산해 보니까 BNK 금융지주가 6 내지 8%의 그 배당 수익률을 이제 달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기업은행이 한 7%대, 그리고 신한지주가 6에서 7%대, 그리고 우리금융지주가 5에서 7%대의 배당 수익률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이들 요 한 4개 기업들 보면은 수급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BNK 금융지주 보시면 외국인 수급 좋고요. 신한지주가 또 외국인 수급 좋고 기업은행과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뭐 쌍끌이 매수 또 메이저들의 뭐 동시 순매수도 유입되고 있을 봤을 때는 뭐 배당 성향 그 수익률과 수급까지도 좀 괜찮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그 이제 올해 29일이 배당날인데 28일까지만 보유하면 이제 배당금 이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좀 주가가 오른다고 하면 이제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겠죠. 아, 배당을 받을까? 지금 조금 올랐는데 조금 거기서 이제 좀 끊어낼까? 근데 보통 이렇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배당도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비대한 수익률 이상의 주가가 좀 오른다고 했을 때는 이익 실현 관점으로도 좀 일부는 뭐 대응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뭐 그것도 좀 참고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기한은 28일. 네, 28일까지는 보유합니다. 29일이 이제 배당날입니다. 예, 배당날이 29일이다 보니 28일까지는 좀 보유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또 말씀도 주셨고요. 이사님, 4종목 말씀 주셨잖아요. 원픽 하나만 골라주세요. 그러면은 좀 배당 수익률 가장 높게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BNK 금융지주랑 그리고 신한지주 2개인데 좀 본다고 하면은 신한지주가 특히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뭐 분기 배당도 하고 있고 뭐 자사주 소각 등 그래서 배당 친화적인 정책 액션을 좀 취하고 있어서 2개 중에 고른다고 하면 좀 신한지주 예. 조금 뭐 알겠습니다. 비슷비슷하지만 골라봅니다. 네, 신한지주 이사님의 원픽으로 골라주셨고요. 이사님,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너무 많네요. 우리 그럼 고배당주, 금융주, 증권주, 뭐 이런 은행 말고 다른 고배당주 눈길 접어도 될까요? 이게 금융 이쪽이 가장 뭐 고배당 주는 뭐 단연 섹터이긴 한데 또 이제 뭐 포스코홀딩스 뭐 통신주 가장 뭐 무난하긴 한데 예. 그래도 뭐 이렇게 나는 뭐 포트에서 한 20-30% 뭐 고배당주 쪽에 이제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단연 금융주가 네,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단연 금융주가 고배당 초점 맞췄을 때는 매력 있다. 이렇게 말씀 전해주셨네요. 자, 오늘 머니 이슈 레몬 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